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 정부마저 핵연료 재처리 협상을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핵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됐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핵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최근에는 2002년 육자회담 합의로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여러 경로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의 핵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재논의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전홍축 우라늄의 자체 생산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역시 핵무기 개발의 중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핵 위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핵위기,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증설, 심지어 미국의 핵탑재 무기의 배치 검토 등 한반도가 심각한 핵 위협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핵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까지도 파괴시키고 지구 전체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핵이 위험한 것은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뿐 아니라 방사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고 그동안 피해가 후손들에게 대를 물려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재성 목사는 바로 이런 점에서 핵이 반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너지가 아니다.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건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아니면 그 생명 복제와 준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신앙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핵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라며 지난해 의미 있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 기독교계 단체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기해 발표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핵 폐기물로 인한 창조 질서 파괴는 신성모독이며 기독교인들은 핵 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생명적인 핵문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해방선언으로 이 선언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양재성 목사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기독교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고 핵을 대처할 에너지를 찾고 에너지를 아끼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공감해 햇빛발전소 설치, 에너지 절감운동 전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좋은 운동이니까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운동, 그래서 창조 질서 보존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나서야 될 고백적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남한은 기존 23기에 더해 원전 추가 건설과 핵 재처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인류의 재앙이 될 핵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핵에 대한 각성과 핵 감축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고리원전 4호기가 또 정지됐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의 실수라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밝혔습니다. 발전이 정지된 고리원전 4호기는 지난 1월 30일부터 63일간 계획 예방 정비를 받고 지난 3일 밤 10시경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출력을 올리던 중 주 변압기를 보호하는 개전기가 동작해 오후 4시 34분경 발전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정지됐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고리원전 내에서 종합변전소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보호용 개전기에 전류 입력선을 잘못 연결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연결선을 바로잡아 원전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리 4호기는 2011년까지 총 29차례 정지된 바 있으며 이번 고리 4호기 발전 정지는 지난 1월 울진 1호기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사고입니다. 일본이 또 외교 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연간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보고서인 2013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공식 항의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 발표 이후 쿠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외교 청서에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연행자의 석방,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5시 50분, 당직자 3명이 자고 있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서울시 중구청 직원 50명과 경찰 18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20분 만에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다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40톤의 흙을 부어 화단을 꾸몄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살기 최원국 목사 등 철거에 항의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인권활동가 36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다시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했지만 경찰과 충돌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연행자가 더 발생해 5일 오전까지 모두 49명이 연행됐습니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잦은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며 천막이 도로 위 불법 시설이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범대위 측은 중구청이 철거하라고 명령한 대상물은 지난달 방화로 소실됐고 새로 설치한 분향소는 경찰에 신고를 마친 적법한 집회용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당하게 항의하는 시민을 무더기로 연행한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도 하지 않았고 계고장을 먼저 보내지도 않았고 또 반드시 행정 대집행을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경과보고에서 아시다시피 잠자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끌어내고 폭행을 가하고 철거한 것이 전부입니다. 범대위는 쌍용차 분향소 천막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찾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했다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와 상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당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이 철거한 것은 분향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고통과 아픔, 쫓겨난 사람들의 희망을 저는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갖다 놓은 꽃과 나무, 이것을 심어놓고 이면에는 우리 인권을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범대위는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해 중구청장 등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분향소 원상 복구, 연행자 석방,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등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주변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이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2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교회협과 기윤실,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 등 기독교계의 발걸음도 이어졌고 지난 3월에는 무급휴직자 450여 명이 복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천여 명이 넘는 해고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현재 정치권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00여 명의 일자리와 희망을 빼앗아간 쌍용차 사태. 이제 해고자들의 목소리를 막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시위를 지지한 환경단체에 대해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농성을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 4대강 사업 시공사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게재와 기자회견은 시설 파손 이후에 이루어졌고 단체가 시위자의 파손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서울과 고양 등 지역 시민단체 간부 3명이 4대강 공사 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중 일부 공사시설이 파괴됐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농성자들과 환경운동연합에게 7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1,4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과 아동 등 새 교인들의 유입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세 현황과 사업 보고 등을 담은 감리교 본부 연회 보고서에 따르면 감리교단의 현재 교인 수는 2012년 현재 158만 5,503명으로 지난해보다 560명, 약 0.03% 줄어들었습니다. 감리교 교인 수가 이처럼 소폭 줄어든 것은 신앙을 갖기로 한 성인과 아동의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감리교 교회 수는 6,280곳이었으며 교역자 수는 1,135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곳, 255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중부, 중앙, 충청연회를 개최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하디 선교사 회개 110주년을 기념해 감리교회 성령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본대회는 감리교인 1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전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육군과 해군 병사들이 특별한 공간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의 공식 뉴스기관인 리아 노보스티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교회 병사들의 예배 장소인 공중투하 이동교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낙하산 타기와 장비 조립 등의 공수훈련을 받은 사제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동교회는 천막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내부에는 에어컨과 냉장고도 설치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평가들은 이동병원이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동교회와 사제들은 병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향후 400여 명의 사제들을 육군과 해군에 배속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들의 영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덕과 기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수부대 사제들의 임무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4일 서울 능동교회에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장애인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세계 물협력의 해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기후변화와 모두를 위한 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영남신대 박성원 교수가 주재 강연합니다. 한국구세군이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세탁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까지 깨끗한 세상 만들기 행사에서 구세군은 5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세탁차와 급식차를 통해 소외 이웃과 함께했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중국교회 신학교육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에게 중국 신학교에서의 학위 인증 절차와 방법을 교육하고 신학교육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날씨가 돌변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된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최고 15cm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이나 농작물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11도,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1.5에서 5m,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주일 오전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